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꾸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돈이 정말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재정 문제를 미루다 보니 어느새 은퇴가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노후 재정 독립을 위한 현실적인 실천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은퇴 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들고 생활비가 여전히 들어오니까요. 재정이 안정되면 더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4가지 간단한 실천법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더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실천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고 여러분처럼 60대 이상의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실천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실천법은 바로 지출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한정되기 마련이에요. 젊은 시절처럼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달 쇼핑을 하다 보니 은퇴 자금이 금방 줄어들었대요. 하지만 지출을 관리하면 불필요한 돈 낭비를 막고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지갑을 열어보세요. 오늘 뭐 살까? 대신 오늘 꼭 필요한 건 뭐야?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마켓을 가서 과일을 사는 건 좋지만 인플시블 할인 등 과자까지 사는 건 피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실천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해보죠. 매일 저녁에 하루 지출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요. 간단한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 앱으로요. 아침에 커피 500원, 점심 5,000원, 버스비 1,200원 이렇게 적어가며 주말에 한 번 모아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운수팩택하게 커피나 간식을 자주 사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면 가족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또 은퇴 후에는 할인카드나 노인복지 혜택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서 어르신 할인을 받으면 식료품 비용이 10% 정도 줄어요. 이게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되죠. 지출 관리를 통해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재정이 안정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여행비를 걱정 없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 실천법을 실천해 보기로 해요.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저축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저축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1만 원으로 산 물건이 지금은 2만 원이 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저축을 통해 돈을 불려야 해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나 적은 수입 중에서 10%를 따로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10만 원을 저축 통장에 넣으세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동이체예요. 은행 앱으로 설정하면 매달 자동으로 돈이 빠져요. 그러면 템타티온을 피할 수 있죠. 이 실천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저축할 때 목적을 정하세요. 이 돈으로 내년에 여행 갈 거야 또는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자라고요. 이렇게 하면 동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은 은퇴 후에 매달 5만 원씩 저축해서 1년 만에 60만 원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갔대요.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가지세요. 만약 은행 이율이 낮아서 고민되면 정부의 저축 상품을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노인저축계좌는 이율이 높고 세금 혜택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담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저축 습관을 들이면 은퇴 생활이 더 여유로워져요.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겨도 저축한 돈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축 통장을 열어보세요. 작은 액수부터 시작하면 돼요. 세 번째 실천법은 투자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젊은 사람들처럼 주식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안전한 옵션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예금이나 펀드 같은 거요.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책 한 권을 읽으면서 배웠어요. 투자는 위험하지만 배우면 재미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가까운 금융상담소를 방문하세요. 전문가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저는 60대예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해보죠. 기본적으로 은퇴 자금의 일부를 주식형 펀드에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중 20%만 투자하면 나머지는 안전하게 두세요. 왜냐하면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요. 제가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1년 후에 10% 수익이 났어요. 그 돈으로 새 가구를 샀죠. 만약 주식을 해보고 싶다면 앱을 사용하세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에 투자 기능이 있어요. 처음에는 1만 원부터 해보세요. 매일 가격을 확인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5년 후에 이 돈이 불어나길 바래. 이렇게요. 또 신문이나 TV 뉴스를 통해 경제 뉴스를 들어보세요. 오늘 주식시장이 어땠어? 라고 자녀에게 물어보면 함께 배울 수 있어요. 투자를 통해 은퇴 자금을 조금씩 불릴 수 있어요. 이게 재정 독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투자부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이 실천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시길 바래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방금 세 번째 실천법인 투자 기초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 네 번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죠. 네 번째 실천법은 바로 건강한 아침 루틴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노후 재정 독립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이 재정의 기반이 되거든요. 은퇴 후에 병원이 자주 필요하다면 그 비용이 재정 계획을 흔들 수 있어요.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된 건데 매일 건강을 챙기면 병원비를 줄일 수 있고 더 활기차게 생활해서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돈을 쓸 수 있게 돼요. 오늘은 이 네 번째 실천법에서 구체적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을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60대 이상의 분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상 습관이에요. 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대충 넘기기 쉽지만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활용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강한 아침 식사는 간단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맞는 메뉴예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통곡물빵,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트에 과일을 섞은 샐러드를 먹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하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해줘요. 통계적으로도 규칙적인 아침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은 의료비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인스턴트 음식으로 아침을 때우다 보니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가 늘었대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대로 바꾸고 나서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죠. 이 실천법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먼저 재료를 사는데 비용을 최소화하세요. 대형 마트의 어르신 할인을 활용하면 과일이나 요거트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 한 봉지와 요거트 한 통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면 비용이 1,000원도 안 들어요. 매일 이렇게 하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들고 영양도 충분해요. 만약 요리하기가 어려우시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손주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재미를 느낄 거예요. 게다가 건강한 아침 식사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활동적으로 지내서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영양소를 채우면 오후에 가벼운 운동을 할 힘이 생겨요. 이게 재정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건강이 좋으면 병원비가 적게 들고 그 돈으로 책 사거나 문화활동에 쓸 수 있죠.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네 번째 실천법의 두 번째 부분으로 부드러운 산책을 이야기해 볼게요. 산책은 60대 이상에게 딱 맞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강도 높은 운동은 피로할 수 있지만 부드러운 산책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매일 아침 30분 정도 동네 공원을 산책하니 스트레스가 줄고 수면도 좋아졌어요. 이게 재정 독립과 무슨 상관일까요?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어르신들은 고혈압이나 관절 문제로 인한 비용이 15%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게다가 산책은 무료예요. 집 근처 공원이나 길만 있으면 돼요. 젊은 시절에 바쁘다 보니 운동을 소홀히 했던 분들이 은퇴 후에 시작하기 딱 좋죠. 부드러운 산책을 어떻게 시작할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 8시쯤에 나가세요. 날씨가 좋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매일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10분 걷기, 5분 쉬기, 또 10분 걷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도한 피로 없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꽃 구경을 하세요. 이게 재미를 더해줘요. 만약 혼자 가는 게 지루하다면 이웃 어르신과 함께 하세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걸으면 사회적 연결도 생기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산책 통지를 만들더니 우정을 쌓아서 함께 여행을 가는 사이가 됐어요. 그 덕에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됐죠. 혼자 여행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비용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 실천법을 더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적합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편안한 운동화 하나로 충분해요. 만약 비용이 걱정된다면 할인 매장에서 사세요. 또 산책 중에 물을 꼭 챙기세요. 탈수 방지를 위해 500ml 물병 하나면 돼요. 매일 산책을 하다 보면 체중 관리도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서 마음이 안정돼요. 이게 재정 독립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건강한 몸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산책 습관을 들인 후에 약값이 줄었어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점점 늘려가면 돼요. 이 습관이 쌓이면 노후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제 다 FTH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죠. 다 FTH 실천법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고립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면 재정적으로도 이득이 돼요. 왜냐하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할 때 비용을 공유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건강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매주 모임에 참여하니 생활이 더 활기차고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이 실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 모임 참여와 가족 시간 가짐을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60대 이상의 분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먼저 지역 모임 참여를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에 집에만 있으면 외로움이 쌓이지만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그게 해결돼요. 예를 들어 가까운 동네 클럽이나 노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모임에 가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도서클럽이나 취미 모임이에요.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책을 공유하면서 지식을 쌓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비용 측면에서 보자면 대부분의 지역 모임은 무료거나 저렴해요.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모임은 등록비가 없어요. 제가 한번 참여해보니 매주 만나는 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이게 재정 독립과 연결되는 이유는 사회적 활동이 정신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인한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의료비가 10% 정도 적게 든다고 해요. 이 실천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모임을 찾는 방법부터 알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가까운 복지관에 문의하세요. 만약 컴퓨터를 다루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예를 들어 이 동네에 노인 모임이 있나 검색해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지역 취미 클럽에 참여해서 함께 공예를 하며 만든 작품을 팔아서 수익을 냈어요. 그 돈으로 작은 여행을 갔죠.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매주 한 번씩 참여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겨요. 게다가 모임에서 얻는 정보가 재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어르신들로부터 할인 혜택이나 저축 팁을 듣는 거예요. 이제 다 FTH 실천법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가족 시간 가짐을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에는 자녀나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소홀히 하기 쉽죠. 제가 추천하는 건 매주 일정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말에 함께 산책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세요. 이게 재정에게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혼자 여행 가는 것보다 함께 가면 비용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 시간 가짐은 정말 소중한 실천법이에요. 제가 매주 주말에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점은 그 시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준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재정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먼저 가족 모임을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시간을 위해 특별히 비용을 들이지 말고 집에서 간단히 준비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집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거예요. 준비물은 집에 있는 간식과 물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과의 유대감 냉탄되고 그 과정에서 재정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실천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가족 시간 가짐의 핵심은 정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매주 같은 날짜를 정해서 이번 주 토요일은 함께 산책하자라고 미리 약속하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달 마지막 주에 가족과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덕에 자녀들이 어르신의 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 자녀가 은퇴 자금 관리 앱을 추천해주거나 함께 할인 행사에 가는 식으로요. 이게 재정 독립에 어떻게 연결되나요? 가족과의 연결이 강해지면 큰 지출이 생겼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실제로 가족 모임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
할인 혜택이나 저축 팁을 얻을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만약 자녀들이 멀리 산다면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 간단해요. 제가 처음에 어려웠지만 손주가 가르쳐주니 금방 익숙해졌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이 습관이 쌓이면 노후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이제 다 FTH 실천법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다 FTH 실천법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 고립감을 느끼기 쉽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재정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나 커뮤니티와 함께하면 비용을 공유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매주 모임에 참여하니 생활이 활기차고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이 실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 모임 참여와 가족 시간 가짐을 중점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이를 마무지며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제인 4가지 실천법 중 4번째인 건강한 아침 루틴을 더 깊이 다루면서 골든 모닝 루틴의 최종 포인트를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아침 루틴이 재정 독립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앞서 아침 식사와 산책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나머지 3가지를 중점으로 해보죠. 감사 일기 쓰기, 명상 실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기르기. 이 3가지는 60대 이상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루를 밝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먼저 감사일기 쓰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감사일기는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점을 적는 간단한 습관이에요. 왜 이게 노후 재정 독립과 관련이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임플시브에 소비하는 습관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노트에 오늘 감사한 점, 건강한 몸, 따뜻한 집이라고 적으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이 습관이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감사한 마음이 콘텐츠를 가져와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이미 충분한 게 많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쇼핑 욕구가 줄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간단한 노트를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어제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어제 아침 식사가 맛있었어, 이웃과 인사했어, 자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처럼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이 일기를 가족과 공유하는 거예요. 손주들이 함께 적어보게 하면 유대가 냉텐되고 재미도 더해져요. 비용 측면에서 노트 하나면 충분해요. 만약 노트를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기존에 있는 메모장으로 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어르신들은 우울증이 줄어들어 의료비가 15% 정도 절감된다고 해요. 이게 재정 독립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명상 실천을 설명해 볼게요. 명상은 아침에 10분 정도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특히 유용해요. 왜냐하면 은퇴 후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고 그게 건강 문제를 일으켜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혀라고 하면서 실천하니 하루가 더 안정적으로 흘러가요. 이게 재정과 무슨 상관일까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면 임플시브에 쇼핑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피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명상을 하는 어르신들은 불안감이 줄어들어 소비 패턴이 더 합리적 데코맨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10분 앉으세요. 앱을 이용하면 더 쉽죠. 예를 들어 명상 앱을 다운로드해서 안내 음성을 따라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만에 익숙해졌어요. 만약 앱이 어렵다면 TV나 라디오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요. 앱 다운로드가 무료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명상을 하다 보니 약값이 줄었고 그 절약한 돈으로 취미 활동에 썼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와서 재정 결정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5 골든 모닝 루틴의 최종 포인트인 긍정적인 생각 기르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긍정적인 생각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60대 이상 분들에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노후의 부정적인 생각이 재정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아피마티온을 하면서 마음이 밝아졌어요. 이 습관이 재정 독립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이 옵티밈을 불러일으켜서 저축이나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지출이 임플시벨 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돈을 미래를 위해 모아야지라는 동기가 생겨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3가지 긍정적인 말을 적거나 말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건강하게 지내고 돈을 아껴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울 거예요. 처럼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이 아피마티온을 노트에 적어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는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건강비가 절감되고 그 결과 재정이 더 안정적 데코맨이에요. 여러분, 이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더 밝아지고 노후 재정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예요. 이후 골든 모닝 루틴의 건강한 아침 식사, 부드러운 산책, 감사일기, 명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요. 이제 전체 실천법을 마무지며 이 4가지 주요 실천법, 지출관리, 저축습관, 투자 기초, 건강한 아침 루틴을 통해 재정 독립을 이루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의 여러분이 더 밝아질 거예요. 은퇴 생활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껴지길 바래요.